예, 안녕하세요. 타스컴 대표이사 이인근입니다. 예, 잘 들리는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그 POCT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를 이제 제대로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어, 15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저희가 이걸 개발할 때부터 염두에 둔 게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특화한 POCT 장비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시면 주로 팔뚝으로 피를 뽑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의료진이 반드시 허가 있는 의료진이 피를 뽑을 수 있는데 저희는 손끝에서 17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손끝에서 피를 뽑아서 17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 수는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한 40가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작은 병원에서도 쓰고 병원이 아닌 곳, 뭐 약국이나 요양원이나 헬스클럽 또는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에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 혈액 검사 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CE는 받았고 한국 KFDA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고 그중에 50억 정도는 확정이 되고요. 나머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의 손상된 췌장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뭐 요즘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쪽은 펀딩도 안 되고 관심들도 좀 없어서 이 부분은 오늘 발표할 때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표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의료기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9년 정도 된 회사고요. 여기 인덕원역에 있고 직원은 48명 정도 있습니다. 저하고 또 같이 창업자 송민선 박사는 저희가 경력과 학력이 비슷하고요. 저희는 아이센스에서 10년 정도 있었고 거기서 했던 비즈니스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제품의 특징은 팔뚝에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피를 뽑고 아주 소량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제품에 비해서 가장 적은 양의 피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개발한 분은 이성동 CSO인데 이분은 이제 엑센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차근식 교수님이랑 남학현 교수님의 광운대학교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오상 헬스케어 옛날에 인포피아라고 했죠. 거기에 연구소장으로 14년을 근무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본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개발해서 현재 오상 헬스케어에서 다 잘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발은 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공장이 저희 건물 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 공장이 있고 지금 유럽에는 17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CE 승인을 받았고요. 한국은 12가지를 승인받아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17개로 늘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씩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덜란드 거래처가 있고요. 저희가 매출이 제일 큰 게 지금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곳이 헝가리, 폴란드 이런 곳이 있는데 현재 네덜란드에서 저희 제품의 정확도를 검증을 했고 독일에서도 저희 거래처가 100대 이상 사가서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 find 쪽을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데 find라는 곳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WHO
그 UN 산하 WHO와 같이 일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FIND가 이게 빌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재단에서 돈을 내서 만든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20주년이 됐는데 이 비영리 단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의료기기 장비들을 자기네가 자기 돈 들여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좀 좋은 것들을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남미에 좀 못 사는 나라들한테 이렇게 정부한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서 이 제품을 써봐라 해서 그 정부가 돈이 없으면 아유 우리 돈 없다 그러면은 또 WHO랑 힘을 합쳐서 돈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인데 어, 지금까지는 이 비영리 단체에서 주로 감염병, 전염병 쪽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에이즈라든지 말라리아, 그 다음에 결핵 이런 종류를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에서 아니 후진국에서 그런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줄어드는데 그에 비해서 후진국 사람들도 요새는 잘 먹어가지고 비감염병 쪽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 또는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간 질환, 그 다음에 신장, 키드니 이런 질환 쪽 그런 만성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드에서 그쪽으로 만성 질환 쪽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기를 찾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도 안 했고 자기네가 그냥 찾아가지고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리스트에 보면은 에봇이라든지 로슈라든지 아주 큰 회사들 제품도 같이 비교를 했는데 맨 아래쪽에 저희 제품이 가장 많은 거를 측정을 할 수 있고 편리하다고 해서 저희 거를 이 리포트에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우리 제품을 사가지고 가서 네팔에서 임상을 했습니다. 작년 초반에. 그래서 그 미국 회사 거하고 두 개를 테스트를 해서 우리 거를 잘했다고 결론이 나서 올해 페루에서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회사 제품만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 네팔에서 진행된 당뇨 환자를 위한 검진이었는데 이번에 그때 저희 거하고 자나 계열하고 미국 회사를 했는데 그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샘플 사이즈라고 있죠. 이게 피의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아서 테스트를 해야 되냐. 근데 저희 거는 4 마이크로리터에서 최대 20 마이크로리터고 저 미국 제품은 250 마이크로리터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병원 장비인데 병원 장비를 쓰시면은 그거는 팔뚝에서 피를 많이 뽑죠. 그런 식으로 저희께 훨씬 혈액량이 적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희 제품의 구조를 보시면은 피를 뽑자마자 바로 그대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유저빌리티가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제품들은 프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트리퓨지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테스트를 했고요. 저희가 두 달 전에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데 이 파인드가 여기 WHO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베아트리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랑 미팅을 해서 그분이 비전염성 질병을 측정하는 장비가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거를 자기네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 5월 말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말에 제네바 WHO 국제회의에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 제품을 거기에서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네팔, 올해는 페루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페루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저희 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제 후진국에 소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요새 그 코로나 이후로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병원 숫자를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후진국에서 병원 숫자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데
약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 또는 약국과 비슷한 시장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간단한 피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약국에서 피 검사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극렬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법적으로도 다 풀려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약국에서 혈액 검사하는 게 풀리고 있는데, 그럼 약국에서 막 5천만 원, 1억짜리 큰 장비를 놓고 피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제품 같이 간단한 걸로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그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유저빌리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저희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저희가 어떤 거를 측정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빨간색이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거고, 한 40개 정도까지 확장을 하려고 계속 연구 중입니다. 어, 여기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은 주로 간 기능 검사라든지 또는 당뇨 관련 검사,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심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장, 키드니에 관련된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키드니, 신장이 잘못돼서 죽는 만성질환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진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약 15%의 국민이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제품이 저희가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가 영업을 해보니까 오른쪽 아래 스포츠 메디슨이 저희가 매출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메디슨이 그 락테이트하고 크레아틴 카이네이스인데, 특히 크레아틴 카이네이스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고 나면 근육 파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뻐근하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거를 매일 측정을 하더라고요. 특히 축구 선수들, 유럽의 축구 선수들 매일 측정을 해서 이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은 쉬게 합니다. 하루 이틀 쉬어야만 하지, 안 그러면은 완전히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제품이 그 네덜란드 축구팀, 특히 그 아인트호벤, 히딩크 감독,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아인트호벤 팀에서 우리 제품을 쓰고 있고, 네덜란드 여러 축구팀, 독일의 축구팀,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브라질 축구팀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클링 팀이라든지 유도 팀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네덜란드 감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군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피검사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걸로 피검사를 하려고 미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병원이 많지를 않고 그 대신 저렇게 컨테이너 같은 데에다가 간단하게 의료시설을 넣어서 거기에 간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없고. 그러면 간호사가 우리 장비 같은 걸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의사한테 보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슬라이드가 중요한데,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근데 이런 비슷한 경쟁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게 디스크 타입으로 돼서 그 혈액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20년 이상 된 제품이고, 이 중에 하나는 삼성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개발을 했다가 마케팅이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이 제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손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좀 큽니다. 이렇게 큼직한데, 이게 한꺼번에 뭐 7가지라든지 8가지, 9가지 이렇게 여러 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제품은, 타스컴 제품은 한 번에 하나씩 측정을 하는데, 이 제품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측정을 하니까 이게 장점도 있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또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의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혈액량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혈액량이 많이 들어가면 손끝에서 뽑는 게 좀 힘듭니다. 힘들고 이제 팔뚝에서 뽑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측정해야 되는 수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콜레스테롤만 재고 싶어. 나는 당뇨만 재고 싶어. 근데 저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재게 되면은 쓸데없는 걸 재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에 가시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피 검사를 그냥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왔다. 그래도 한꺼번에 막 20개를 재고 30개를 재고 이렇게 측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그 피를 뽑아 놓으면은 수탁업체가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냥 여러 개를 측정하는 게 더 편리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유럽은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은 과잉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잉 진료를. 그러니까 피 검사를 1년에 한두 번은 많이 측정하는 게 좋겠죠. 무슨 병이, 새로운 병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미 당뇨인 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콜레스테롤 높은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측정하고 싶은데 굳이 많이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타겟이 만성질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는 이미 자기가 무슨 병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만 딱 타겟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싶으니까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제품이 이 제품이 사실 의료 병원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팔리냐 하면은 이게 동물병원에서는 이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오면은 걔네들은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 하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 오면은 그냥 피 검사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 시장에서는 이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을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기술이 래피드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죠.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난 코로나 때문에 큰 돈을 벌었던 그 기술인데 그 기술은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종이같이 이렇게 스트립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액체를 떨어뜨려서 피나 침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번지는 현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번질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액체가. 그래서 정확도가 이거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 코로나 빵 터졌을 때요. 이 제품 못 쓰게 했습니다. 정확도가 너무 나빠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품을 금지를 시켰고 그때는 처음에는 저것만 하게 했죠. PCR만 하게 했죠. 왜냐하면 PCR이 정확하니까. 근데 나중에 한 1년 좀 지나서 다 이거를 쓰게 했죠. 래피드 제품을 쓰게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떼돈을 벌게 됐는데 그러면 왜 쓰게 했냐 하면은 정확도가 나쁘지만 너무나 환자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생기니까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래피드를 쓰게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래피드가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어, 많이 쓰질 않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렇게 래피드 타입이 아니고 그 이름이 드라이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타입이 아니고 저희는 웻 케미스트리로 액체가 있고 액체 안에서 센트리퓨지를 돌려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생긴 걸 보면은 소개를 보면은 센트리퓨지가 들어있고요. 이게 병원 장비랑 가장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병원 장비와 비슷하게. 그래서 장비가 조금 크기는 하죠. 근데 커봤자 뭐 밥통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 밥통보다 작고 그다음에 무게가 3.4kg입니다. 3.4kg라서 물 월갤 1갤론이라든지 미국에서 우유 1갤론보다 가볍습니다.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받은 기술이 이건데 뭐냐면은 그 병원 장비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병원 장비가 이게 제일 정확하지만 이제 비싼 거죠. 싸게는 7천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 넘는 그런 장비들인데 이 장비들을 보시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센트리퓨지를 돌려서 그 로봇 아음으로 이렇게 피를 뽑아서 또 그 다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순서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거는 저희가 개발한 특허 기술은 한 공간에서 한 카트리지 안에서 여러 단계를 네 단계의 반응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 특허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소형화를 시킨 건데 물론 스트립보다는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병원 장비에 비해서는 훨씬 싸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또 유럽의 거래처가 저희가 이 회사랑 곧 지금
큰 계약을 하게 될 건데 이 회사가 저희 제품을 지금까지 100대 이상을 사가서 1년 이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병원에 뿌려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굉장히 정확하다. 우리 거 정확하고 피드백이 좋다. 그래서 저희와 지금 계약서가 왔다 갔다 했고 거기 고칠 거 다 고쳤고요. 조만간 사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뭐 개발 중인 회사가 아니고 저희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조금씩 팔리기 시작한 건 3년째 됐고요. 사실 제대로 매출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품질이 검증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작년 4월에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 판단을 하고 좋다고 승인을 해서 거기에서 사서 여러 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공급을 하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유럽에 본부가 있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여기에 본부가 있는데 저희 거를 사서 그 아프리카 뭐 시에라리온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하고 있거나 이런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에 저희 제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년 이상 국경 없는 의사회에 공급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15개 나라 정도에 팔고 있는데 유럽의 매출액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남미도 있고 아시아, 특히 필리핀에 최근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에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도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기기 사업으로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그러면은 사업을 떤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저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로슈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30년, 40년 정도, 35년 요 정도 로시의 레플로트론이라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이 제품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돼가지고 그 시장이 지금 한 1년에 5천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비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특히 유럽의 방금 말씀드린 큰 회사와 계약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억 정도 펀딩을 하는 것이 생산 설비를 좀 확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조그만 어, 파일럿 타입의 그런 공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출을 몇십억 내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미국 FDA를 신청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격 의료 시장은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텔레닥이라든지 많은 미국의 벤처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이 원격 의료 쪽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회원을 굉장히 많이 모집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회원을 모집하고 많은 일을 해서 시가총액이 뭐 몇십 조까지 오르고 굉장히 커진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액 다 떨어졌죠. 주가가 떨어지고 조금 힘들어진 게 왜냐하면은 회원은 많이 모았는데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도 다 풀렸는데 근데 서비스를 해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영상통화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피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한두 가지 제품밖에 없어서 간단한 제품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체들이랑 지금 미팅을 좀 해서 몇 군데 연락도 해놨고요. 미팅을 해서 같이 FDA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을 앞으로 보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번에 투자를 받으면 프리 IPO 수준이고요. 이번에 바로 기술산 평가를 신청을 해서 코스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의료기기 회사들은 상장을 많이 시켜줬죠. 신약개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장을 안 시켜줬고 특히 코넥스에 저희가 있는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신약 개발 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투자 유치가 잘 안 돼서 요거는 우리가 큰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전임상 들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당뇨병 환자들은 결국 췌장이 망가집니다. 나중에 1형 당뇨 환자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췌장이 망가져 있고요. 2형 당뇨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이 망가져서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뇨병의 치료약이라는 건 없고,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가는 병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죠. 그 채도세포를 이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사실 20년 동안 이걸 이식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1년에 몇백 건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명 내지 4명의 환자의 채도를 분리해서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그 채도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직접 기릅니다. 저희가 길러가지고 그거를 이식하는 데 해주려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외국에서도 똑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최근에 성공을 했습니다. 1상을 통과를 했고 지금 2상을 하고 있는데 버텍스라고 아마 뉴스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면 저희도 따라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거를 임상을 아직도 허락을 안 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진도가 나가면은 한국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말고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어떻게 세포를 기르는지 어떻게 해서 이식을 하는지 모식도고요. 그래서 저희가 iPS 기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역분화 줄기세포 이게 그 옛날에 황우석 박사님이 하시던 기술로는 잘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그 교수님이 노벨상 받은 기술이 있죠. 2012년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 그 기술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도세포도 만들었지만 다른 것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세포도 만들 수 있고요. 뭐, 간세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다 개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 궤도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들고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저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세포를 만들어 놓고 보면요 인슐린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을 분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도 세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진짜 자연이 오묘한 건데 그래서 채도세포랑 비슷한 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이걸로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제 쥐를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쥐를 우리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간세포도 기릅니다. 이걸 간세포를 길러서 이거는 드럭 디스커버리에 쓸 수 있게 해서 다른 회사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럭 디스커버리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장세포입니다. 심장세포인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세포만 개발을 한 거예요. 뭐 조직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심장이라는 큰 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게 여기서는 안 되네요. 예, 이 심장세포가 뜁니다. 스스로 이렇게 맥박에 따라서 이렇게 뛰는 게 보일 정도로 재밌습니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도 저희가 만들었고 이게 한때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치료제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각광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좀 필요 없게 됐지만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그걸로 우리가 자가 세포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동종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큰 병원이 아니고 일부러 작은 병원이랑
저희가 임상을 할 수 있는, 임상은 아산병원이랑 할 겁니다. 아산병원이랑 할 거지만 그 전에 작은 실험들은 작은 병원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한 분은 신준섭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의대의 연구교수를 10년 동안 하신 분으로서 이 분야에 경험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평생 이 분야 쪽만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숭이 당뇨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계셨던 신준섭 박사랑 민병훈 박사님이 저희 회사에 와서 5년 전부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역분화 줄기세포로 해외에서 몇 군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이제 췌장 세포는 하나이고요. 여기 세마라는 데가 이제 벌텍스에 인수가 됐는데 다른 것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텍스라는 회사에서 벌써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 결론을 보면은 외부 인슐령 투여량이 91%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91%. 근데 이 얘기는 9%를 아직도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치는 아닙니다. 완치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이제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랑 상의를 해보면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이거 완치될 필요 없다. 당뇨병을 완치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확실한 효과만 있으면 1년에 한 번 또는 뭐 2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이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돈을 잘 벌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100% 완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그샘플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 일이랑은 상관은 없는 건데 뭐냐면은 당뇨병 약이 작년에 하나가 미국에서 승인이 돼서 지금 흘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요 재밌는 게 당뇨병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술을 받으면요 2년 정도 발병 시기를 늦추는 것뿐이에요. 2년 정도 발병 시기를. 근데 당뇨병 한 번 걸리면 30년, 40년 가는데 2년 정도 발병 시기를 늦춘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서 2억 6천만 원의 의료 수가를 책정을 해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이 그 주사를 맞으면서 사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든 삶입니다. 삶의 퀄리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를 주고도 2년밖에 효과가 없는데 이런 약을 쓸 정도로 이 당뇨병 시장은 사실 굉장히 크고 가능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서머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근본적인 당뇨 치료법은 췌도세포를 이식해주는 것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뇌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세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줄기세포로 섀도세포를 만드는 베타세포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